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하백님이 미국 국내 화폐전쟁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글로벌 화폐 전쟁 다룬 영상 많던데요. 예,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은화 시대부터 파운드 패권 시대, 근본 위제를 거쳐서 달러 기축 통화로 이어지는 뭐 그런 화폐 전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다가 그냥 접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뭐 기회 되면 다뤄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화폐 전쟁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일단 너무 많고요. 예,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내용도 알차고 그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까지 다루기에는 차별성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접었고요. 예. 혹시나 시대별 화폐 흐름이나 글로벌 화폐 전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다른 영상들도 되게 알차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화폐 전쟁 말고 조금 지역적일 수는 있지만 미국 자국 내에서 벌어진 그 미국 내 화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앞전에 나갔던 미국 철도 이야기 방송 있잖아요. 예, 예. 오늘 내용도 미국이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미국 자국 내에서 벌어진 그런 화폐 전쟁을 살펴볼 거니까 앞전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당시의 경제 상황하고 매치시켜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세부 연도는 다 빼고요. 예, 당시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만 흐름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들어보죠. 네, 17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는데요. 그랬죠. 예, 이후에 1770년대 중반에 영국이 당시의 식민지 국가였던 미국한테 과도한 조세 정책을 펼치니까 세금 못 내겠다는 미국이 배째라는 식으로 반발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예, 여기서 세금 못 내겠다고 배째라는 미국하고 뭐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째주겠다는 영국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국은 배를 무사히 지키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아, 참, 배우신 분이 배 째는 게 뭡니까? 좀 고상한 용어 없습니까? 예,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적절한 비유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80년쯤 뒤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다룬 대륙 횡단철도 이야기가 남북전쟁 당시와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다룬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시대 흐름으로는 얼추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룰 미국 내에서 일어난 화폐전쟁도 1800년대 초중반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시대적인 흐름은 남북전쟁 전후로 비슷한 시기다 하고,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대 배경보다 조금 전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네, 맞아요. 뭐 요즘으로 치면 미세먼지와 함께 사라지다 뭐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만큼 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10달러짜리 지폐 보면 빠마 심하게 한 아저씨 있으니까 그 얼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10달러에 나와 있다고요? 네, 10달러에 얼굴이 박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그런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워싱턴 정부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유럽식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합중국 은행을 만들자고 주장한 뭐 그런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합중국 은행이 이후에 설립되는데 공헌한 사람 중에 최대 공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뭐 여담이기는 한데 미국 달러 지폐에 얼굴 박힌 사람 중에 딱 2명 빼고는 전부 역대 대통령 얼굴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예, 앞에서 얘기한 알렉산더 해밀턴이랑 100달러 지폐에 인쇄된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리로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 예, 예, 이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대통령 얼굴이라고 하니까 해밀턴이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인식되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중국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죠?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 해밀턴은 농업 중심 국가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유럽식 중앙은행처럼 통화발행권을 지닌 합중국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 이 포인트에서 미국 내 첫 번째 화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국내에서 화폐 분쟁이 생기게 된다고요? 네, 왜죠?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주권이 강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 주권할 때 그 주권 말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세율도 다를 정도로 지방 자치권이 강한 그런 주권 국가인데요. 그 주권이 강하다고요? 예. 캘리포니아주, 펜실베니아주 할 때 그 주권. 네, 맞아요. 예, 강하죠. 주마다 법도 다른데. 네. 이렇게 지방 자치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통화 발행권을 유럽식 중앙은행 스타일의 합중국 은행에 줘야 한다는 해밀턴의 주장하고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방 자치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그냥 각 주와 주별 도시에 설립된 지방은행한테 자율적으로 민간 화폐 발행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중앙은행식 통화화폐랑 시장의 자율에 맡긴 민간화폐 간에 화폐 전쟁이 발생하게 됐다는 건데요. 예. 시청자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번 화폐 전쟁의 승자는 민간화폐가 차지하게 되고요. 이거 웃기네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은행이 돈을 찍어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이 자기들만의 화폐를 그냥 찍어냈다는 그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 주의 주장에 따라 민간 화폐가 승리를 하니까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예. 은행을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행 설립 허가부터 시작해서 설립된 은행들이 잘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감시 권한까지 모두 주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주의 권한이 늘어나니까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은행 설립 자체가 엄청 쉬워지는데요. 예. 이게 해당 주의 허가만 있으면 개인 조합 형태로 간단하게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설립된 은행은 지폐까지 발행할 수 있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1830년대인데 이렇게 은행 설립이 쉽다 보니까 1830년대 당시에 은행 수가 뭐 이전하고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일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은행들이 돈을 쉽게 찍어내다 보니까 주마다 그리고 지방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폐가 마구잡이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폐를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앞에서 각자 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인 사람하고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인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폐를 사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천하에 미국이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때는 시장의 힘이 엄청 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미국 남북전쟁 전후로 해서는 대략 15,000개에서 16,000개에 해당하는 수많은 은행이 설립되게 되고요. 예. 그 많은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의 종류만 해도 7,000종류가 넘는 뭐 그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지폐 종류가 7,000종이라고요? 네, 뭐 대략 그 정도 지폐가 유통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규모 은행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설립되고 또 난립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폐가 돌아다니니까 당시에 은행들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7,000개가 넘는 다양한 통화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위조 통화 역시 5,000종류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위조 지폐가 또 5,000종류요. 예. 당시에 그 위조 통화를 감별하는 일에 은행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신용카드 사회 같은 신용경제가 발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기고 그랬겠죠. 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1830년대 전후를 시점으로 미국 경제를 살펴봤는데 이때 발생한 화폐 전쟁에서는 민간 화폐가 정부 화폐를 이겼다고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흘러서 186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 남북전쟁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미국 정부 화폐와 민간 화폐가 또다시 겨루게 되는
2차 화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 이것도 1, 2차가 있네요. 예, 이번 2차 화폐 전쟁의 결과 역시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민간 화폐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지난 철도 이야기 방송에서 남북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 링컨이었고, 이 링컨 대통령이 홈스테드법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홈스테드법에 따라 당시 불황을 겪고 있던 유럽 젊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예. 어쨌든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링컨 정부 시대에 내셔널뱅크라는 국법은행이 있었는데, 내셔널뱅크요. 네, 내셔널뱅크. 당시에 이 내셔널뱅크는 링컨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런 은행이었는데, 링컨이 이 내셔널뱅크가 정부 지폐를 발행하도록 뭐 그 부분을 용인해 주면서 예, 또다시 화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불거진 2차 화폐 전쟁의 원인은 내셔널뱅크의 정부 지폐 발행에 반발한 상인들과 자본가들의 분노에서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인하고 자본가들이 정부 지폐 발행하는데 왜 분노했죠? 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은 연방채라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전이었으니까 전쟁 비용이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 많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는데요. 전쟁 채권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사업한 게 아니라 빚내서 내전을 한 거라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발행된 국채를 상인들하고 당시 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채권에서는 이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국채를 보유한 상인하고 자본가들은 당시에 이자 소득을 사부작 올리면서 뭐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예. 이 이자 소득이라는 재미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그 사건이 바로 내셔널뱅크를 통해서 링컨 정권이 발행한 정부 지폐였던 겁니다. 채권 이자랑 정부 지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앞에서 당시에 상인과 자본가들이 국채를 통해서 그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링컨이 내셔널뱅크에 승인한 내용이 뭐냐면 그 내셔널뱅크가 시중에 있는 국채를 인수하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채를 걷어들이고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이자 수익도 사라졌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수한 국채의 90% 내에서 그린백이라는 정부 지폐를 찍어내게 만들었는데요. 뭐 그린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녹색 잉크로 찍어낸 정부 지폐를 뭐 그린백이라 한다. 예. 그냥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셔널뱅크에서 시장에 뿌려진 국채를 인수하고 그린백이라는 정부 지폐를 찍어내게 되니까 예. 상인과 자본가들이 보유한 국채를 그 내셔널뱅크가 싹 쓸어가 버리게 되고요. 대신에 시장에는 정부 지폐가 엄청나게 유통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전쟁 전후에 물가 차이가 2배 넘게 나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기고, 예. 남북 전쟁에서 패한 남부의 주에서는 거의 100배에 달하는 그 죽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아, 심각했네요. 네, 엄청 심각했어요. 결국 전쟁 직후에 링컨은 암살당하고 시중에 뿌려졌던 그 그린백은 회수되고 내셔널뱅크에 주어졌던 통화발행권 역시 예전처럼 각 주의 은행인 민간에게 돌아가면서 이번 2차 화폐전쟁의 결말도 결국에는 민간 화폐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거죠. 아, 미국 국내에서 있었던 화폐전쟁 1차전, 2차전 다 민간화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쓰는 화폐는 정부화폐인데 그건 언제부터 썼는지 의문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방송 초반에 얘기했듯이 은화 시대부터 파운드 패권 시대나 뭐 근본이제 같은 그런 화폐 흐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은 글로벌 화폐 전쟁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안 다룬 거고요. 아, 그럼 앞에 그 내용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거네요. 예, 이 화폐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뭐 미국 달러가 어떻게 기축 통화로 형성이 되는지 예. 뭐 그게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 연준으로 알고 있는 FRB 탄생부터 해서 예. 달러 전성 시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캔들 스토리 스타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제가. 예. 어쨌든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화폐 전쟁이 아니라 1800년대 초반에 그 미국 내에서 벌어진 자국 화폐 전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당시에는 정부 화폐보다 민간 화폐의 힘이 더 셀 정도로 자본금융가와 시장의 힘이 강한 사회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민간 화폐의 뭐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사실은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정부 화폐를 운용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점이 훨씬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 논리도 있어요. 민간 화폐보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 화폐가 실제로 부작용이 더 컸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재밌는 내용이니까 뭐 준비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글로벌 화폐 전쟁 대용으로 준비한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로페이다, 카카오페이다 해서 뭐 페이 전쟁 얘기 많던데 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페이 전쟁 얘기 들으니까 미국 내에서 벌어진 민간 화폐 전쟁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한 주제고요. 시청자분들도 살짝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뭐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뭐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비슷할 것 같네요. 안 그래도 각종 페이들이 난립해서 문제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그 내용도 뭐 추가로 다뤄달라는 요청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있었던 화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한 게 다음 다룰 거에 배경 지식 좀 되겠죠? 네,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경제 상식으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뭐 그 정도로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김하백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화폐 전쟁이 아닌 미국 내에서 벌어진 화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